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조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파카를 벗어 던지고 다시 제가 원래 입던 옷을 이렇게 또 입었고요. 그리고 제발 한 번만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뭐 하이프도 이렇게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이렇게도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부탁드려 보고요. 구독료로 한 번만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북동부가 아주 그냥 흰 눈으로 뒤덮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동북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역대급 폭설이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메인주까지 미 동북부 전역을 강타를 한 폭탄 사이클론, 밤 사이클론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폭설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의 이제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는 19인치나 눈이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는 자그마치 3피트 36인치의 기록적인 눈이 이렇게 또 쌓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체수세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83마일의 허링케이급 강풍이 이렇게 또 관측이 되는 등 어마무시한 밤 사이클론이었다 라고 합니다. 동북부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은 날씨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하루에만 5,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이제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이런 이제 도시들에서는 비상사태가 이렇게 또 선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밤 사이클론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한 45만 가구 이상의 정전 피해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스노우데이를 이렇게 또 가졌다 라고 합니다. 리모트 클래스도 하고 그냥 댄스를 이렇게 또 했었던 클래스도 이렇게 또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이제 연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 같은 것들도 다 연기가 이렇게 또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또 다른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시장 조람 맘다니는 화요일부터 즉시 대면 수업을 이제 재개를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도로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래가지고 반대 여론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 노조의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동북부가 진짜 어마무시한 눈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특히 이제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동생도 저기 이제 보스턴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보스턴에도 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진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아니 그 창문에 그 1층 창문에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라지를 이렇게 또 여니까 차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이렇게 또 쌓였더라고요. 정말 조심할 필요가. 그리고 이 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쌓이면은 좀만 지나면은 그거 막 못 퍼낸대요. 못 퍼내가지고 몇 시간마다 나가서 좀 이제 길도 이렇게 또 만들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항상 따뜻한 곳에서만 이렇게 또 살았거든요. 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쭉 이렇게 또 살았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산 적이 뭐 한국에서 잠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은 뭐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드디어 테이크 이펙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제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새로운 그 법을 이렇게 또 가지고 무역법 뭐 섹션 122를 이렇게 또 가지고 관세를 처음에는 10%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15%로 이제 매기겠다. 왜냐하면은 그 섹션 122에 가장 높게 매길 수 있는 이제 관세가 15%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제는 뭐 주식 시장이 뭐 엄청나게 요동치고 뭐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매긴 관세는 그냥 10%였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초기에 예고가 됐었던 15%보다 이제 낮은 그냥 10%의 관세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화요일 0시부터 이렇게 또 시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새로운 법 섹션 122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지금 관세를 10%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이 없이 최대 150일 동안의 임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무역 적자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입의 명분은 무역 적자 해소이지 않았습니까? 무역 적자 해소인데 그런데 작년 2025년도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2.1%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한 다음에도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2.1%가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조 2천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매겼었던 그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권한 남용이다라고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반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환불 소송을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덱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대법원 판결 직후에 그동안 불법적으로 납부를 한 관세에 대해 가지고 전액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소송을 지금 페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페덱스뿐만이 아니라 코스트코나 뭐 900여 개 이상의 기업 연합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불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불 문제에 대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법정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뒤면 이제 물러나는데 향후 5년 동안 법정에서 싸운다고 하면 자기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거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하라는 그런 소리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새로운 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상응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역 전쟁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여름에 체결했었던 무역 협정 비준을 일시 중단을 하고 미국의 명확한 설명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무역 회담을 전격 연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의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새로운 그 관세 정책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74년도 무역법인 섹션 122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섹션 122는 국제 수지 위기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비상수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상황이 그 상황인지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이 진짜 경제 위기인가? 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은 나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골든 에이지다. 이거 봐라.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경제 호황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로는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지금 이 미국이 경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지 위기이기 때문에 관세를 10% 15%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세션 122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에 빠져야 한다, 직면해야 한다, 아니면은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가 있을 뿐 결제 능력이 부족한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많은 것과 그리고 국가 재정이 바닥나는 위기랑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 관세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법을 그냥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역 불균형 자체가 국가 안보와 그리고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다라고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법 적용이 정당하다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섹션 122를 이렇게 또 보면은 대통령한테 강력한 권한을 주기는 주지만, 그런데 엄격한 제한이 있다.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최대율은 15%를 넘길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의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24일에 끝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새로운 관세 정책, 이 세션 122도 이것도 또 다른 소송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카토 인스티튜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수입업자들이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하는 그 즉시 국제무역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우선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하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해야 하긴 하니까 기업들이 우선 관세를 내긴 내죠. 내긴 내는데, 그런데 이거는 섹션 122는 지금 현재 상황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로 소송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기나긴 법정 소송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150일의 기한이 먼저 끝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의회를 압박을 해가지고 정식 입법을 유도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관세를 또 이렇게 또 매기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텍사스 비즈니스들은 이제 관세를 아마도 물려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전체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낸 것은 이 IEPA 그 법으로 인해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낸 것은 125 빌리언 달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에서는 11.4 빌리언 달러를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26.2 빌리언 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1250억 달러를 내고 텍사스는 114억 달러를 냈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는 262억 달러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세를 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가장 커다란 그 항만이 이렇게 또 있고 수입 물량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컸다. 그만큼 환불의 기회도 굉장히 크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뭐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이제 114억 달러의 관세를 아마도 이제 돌려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텍사스도 이제 에너지, 발레로 에너지 같은 곳들에서 이제 많은 관세를 이렇게 냈다고 하고요. 이런 이제 기업들이 관세를 아마 이제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우선 판결을 이렇게 또 내지 않았습니까? 이 IEPA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거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기 때문에 환불은 가능하다. 환불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갈 길은 굉장히 멀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하면서 환불 문제가 법정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릴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관세도 이렇게 또 매기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환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음의 절차를 고려를 이렇게 둬야 된다. 지금 이 페덱스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걸어야 된다. 페덱스처럼 국제무역법원에다가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국에다가 CBP에다가 행정적 항의를 이렇게 또 제기를 해가지고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행정적으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라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자동 환불을 해주는 릴리프 액트 지금 법안이 이제 발의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되고 있는데 그런데 통과 여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아직은 공화당이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움직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적으로 관세를 너무나 많이 걷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다 환불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다 부채이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그리고 이제 불체자들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가속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 2025년 동안에 이민 법원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추방 단계를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도에 기존 이민 판사 55명이 해고가 되었다. 그리고 80여 명이 은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퇴역 해병 대령을 이민 심사구 수장으로 임명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해병대 이 대령을 바로 한 50여 명 정도의 군 법무관을 임시 판사로 고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통해 가지고 추방 판사가 될 지원자를 1,700여 명 정도의 이력서를 이렇게 또 받았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추방 판사를 본격적으로 추방을 하려고 추방 판사를 엄청나게 하이어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추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제 법적 절차를 간소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민심사 집행국에서는 이 추방 명령에 대해 가지고 항소 절차를 제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추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항소를 하는 것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백로그도 지금 해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34만 건의 이민사건 적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 백로그가 해소가 이렇게 또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경 통과 인원 감소와 더불어 가지고 본격적인 법원 운영의 결과로 이제 분석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민심사 집행국의 공식 통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불법 체류자 규모는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한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2배가량 이렇게 또 많은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이 미국의 불법 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법원 규모를 확장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원래 이제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1,100만 명, 1,200만 명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또 파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그러면서 지금 이 추방 판사를 훨씬 더 많이 하이어링을 이렇게 또 하고 추방을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새로운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군 복무를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사무실 바닥에다가 권총을 발사를 해가지고 보직 해임이 된 전력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자질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논란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추방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멕시코 이 마야 카르텔 두목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엘 멘초라고 하는 이 마야 카르텔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잡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그의 연인으로 인해 가지고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붙잡혔다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최대 범죄 조직 칼리스코 뭐 뉴 제너레이션 뭐 있지 않습니까? CJNG라고 하는 마약 카르텔 수장인 이 엘 멘초가 2월 22일 새벽에 이제 사살이 됐다. 사살이 이렇게 되면서 멕시코 할리스코주 타팔라 인근 숲속에서 이렇게 또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맨초를 잡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로맨틱 파트너가 결정적인 단서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친구겠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군 당국은 엘 멘초의 연인 중에 한 명을 밀착 감시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연인 중에 한 명이래요. 연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한 명을 이제 밀착 감시를 하던 중에 그녀를 엘 멘초의 은신처로 안내를 하던 측근을 발견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US 인텔리전스가 미 정보국에서 은신처의 정확한 좌표를 이제 제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군 특수부대가 숲속에 덤불에 숨어 있었던 엘 멘초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교전을 벌였다라고 하네요. 교전을 벌이는 와중에 엘 멘초는 이제 총상을 입어가지고 헬기로 이송이 되던 중에 상태 악화로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 멘초를 잡기 위한 이 작전 과정 그리고 이후에 발생을 한 보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 7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한 2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르텔 조직원들 3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10명 정도 민간인들이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 멘초의 오른팔로 알려진 엘 뚫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부두목이겠죠. 엘 뚫리가 군인 한 명을 죽일 때마다 2만 페소, 한 1000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제 형상금을 이렇게 또 걸어가지고 거세게 저항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이 엘 뚫리 역시 결국에는 사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르텔 내 권력 투쟁이 시작이 이렇게 또 되면서 지금 멕시코대에서 20개 주에서 방화가 되고 있고 도로가 봉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혈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멕시코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마약 카르텔 내에서 권력 투쟁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요. 혹시 멕시코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멕시코로 혹시 여행을 가십니까? 라고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카르텔 두 명이 이제 사살이 됨으로 해가지고 멕시코 전역으로 해가지고 도시들마다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멕시코에는 한 31개 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31개 주에서 20개 주에서 폭력 사태가 이제 신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인기 휴양지인 포르토 바야르타에서 특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달라하라, 이 포르토 바야르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또 이제 큰 도시인데 거기를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할리스코 주 전체가 긴급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그랬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많은 지역이 정상화가 되고 있기는 있다. 정상화가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미국 국무부나 이제 영국의 외교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해당 지역의 이제 여행객들한테 여전히 실내 대피를 해라, 쉘터 인 플레이스를 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이동 자제를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포르토 바야르타 공항을 이렇게 또 보면은 2월 22일에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을 때 국제선이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 둘씩 다시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델타 에어라인 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요 항공사들은 해당 지역 노선의 변경 수수료를 지금 면제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멕시코로 굳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은 공항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항공사를 통해 가지고 항공편 상태를 확인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그 도시가 도로 봉쇄가 되어 있는지 잘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직도 쉘터 인 플레이스를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표가 굉장히 싸다고 해요.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표가 굉장히 싼데 웬만하면은 안 가는 게 좋겠죠?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안팎으로 뭐 여러 지지율 뭐 조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40% 안팎으로 재집권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뭐 이민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partial 셧다운이 되고 있다. 부분 셧다운이 이렇게 또 되고 있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지금 빚고 있다. 뭐 프리 체크 같은 거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글로벌 엔트리가 지금 멈췄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국정 연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세 정책에 있어가지고 대법원이랑 지금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난주에 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동을 거는 그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바보들, 충성심이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충성심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뭐 거의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오늘 연설 현장에서 대법관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이들 사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수치들을 강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고용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달 고용 성장이 예상치의 2배를 기록을 했다. 현재 실업률이 4.3%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성장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치안에 대해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크게 감소를 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대도시의 살인율이 21% 정도가 이제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유를 해줬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강조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대략 한 150만 명의 군인들한테 1,776달러의 보너스를 지급을 했다. 그리고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었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이 이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58%가 실제로 감소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보이콧을 하려고 하고 있다.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불참을 하고 내셔널 몰에서 열리는 별도의 집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중도 성향이 에비게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라고 하는데 이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반박 연설자로 아마 얘기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이제 국정 연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런지 내일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응답자들의 55%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미국인들 55%가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지난 1기 임기 당시보다 13%포인트가 증가를 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지난 1기 때보다
지금 2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너무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 정당별로는 굉장히 극명한 그런 차이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90% 정도가 국가 상황이 1년 전보다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공화당을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82%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성인의 78% 정도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 분립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응답도 68%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지를 하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응답은 27%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인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을 지지를 한다라는 그 응답이 27%밖에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 조짐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정신적인 이 멘탈 피트니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멘탈 피트니스가 괜찮냐라는 그런 응답이 작년에는 75%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66%로 줄어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잘 행동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응답도 작년에는 55%였는데 그런데 올해는 42%로 감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인들 60%가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의 71% 정도가 의료비의 부담을 가장 큰 경제적 위협으로 지금 꼽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이민 정책 강행에 대해서도 반발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낸시 거스리 그 할머님 납치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납치가 된 지가 2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사바나 거스리 그 딸 있지 않습니까? 따님께서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의 엄마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형성금을 이렇게 또 걸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100만 불 뿐만이 아니라 전국 실종빚 뭐 아동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도 50만 달러를 기부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기적을 믿고 싶지만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이렇게 또 부탁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2월 1일에 할머님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납치를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면을 쓴 어떠한 남성이 들어가가지고 이 할머님을 이렇게 또 납치를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바나 거스리가 유명 앵커 따님분이 100만 달러 형상금을 이렇게 또 건 것뿐만이 아니라 FBI는 또 이제 별도로 10만 달러의 형상금을 이렇게 또 걸었다. 그리고 FBI 10만 달러뿐만이 아니라 지역 범죄 예방 단체에서도 10만 달러 또 추가로 형상금을 이렇게 또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낸시 거슬이 100만 달러, FBI 10만 달러, 그리고 뭐 지역 범죄 예방 단체에서 10만 달러, 120만 달러의 현상금이 지금 걸려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수사 당국은 사바나 거스리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가족 구성원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다, 클리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명백한 범죄 피해자이다라고 공식 확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영상도 찍히고 영상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좀 너무나 답답한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군에서는 이란 근처에다가 중동에다가 전례 없는 규모의 공군력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150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가 유럽과 중동의 기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전력 이동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기종은 스텔스 전투기 F-22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F-35도 배치가 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중 구비기 40여 대 이상이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츄리 경보기, 정찰기, 뭐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중동 근처로 모여들고 있다. 유럽, 뭐 중동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 바뀐 동유럽, 그리고 이제 요르단, 그리스, 이런 곳에다가 전력을 분산 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의 보복 공격 위험을 낮추면서도 즉각적인 타격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항공모함이 지금 중동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군 병력이 지금 중동에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2월 17일에 2차 핵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란한테 매우 배드데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은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오늘 이제 화요일까지 구체적인 양보안을 내놔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울티메이텀,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보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오는 목요일 2월 26일에 이제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이 열릴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란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터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도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큰 불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결정적인 타격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이란의 공격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작전처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따고 있으면서 불만을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강력한 충격 요법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군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중동 전체에 그 전쟁을 촉발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군대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를 또 통해 가지고 단 케인 합참 의장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를 한다라는 보고는 오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케인 의장은 만약에 전쟁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질리 원, 굉장히 쉽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군 입장을 이제 들어본다고 하면은 비공개 회의에서 케인 의장은 이란 본토 타격 시에 미군과 그리고 이제 동맹국에 대한 보복 공격, 그리고 이제 막대한 자원 소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확장 가능성 등 현실적인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여론전을 잘 하기는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브라임 링컨 항공모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두 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병력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수십 대의 스텔스 전투기 F-22, F-35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강화를 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펜타곤에서는 이번 배치가 방어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방어적인데 이란 근처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2003년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전력이 모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이제 국정연설에서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의 경고를 보낼지 이게 또 이제 관건이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생각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란이랑 전쟁을 진짜 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다
라고 여기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종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나 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틴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굴복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존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직 전쟁 목표가 완전히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끝내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집행위원장은 키우를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평화가 회복이 될 때까지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2년도 2월 24일, 딱 오늘이네. 오늘 이제 침공을 한 이후에 양측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사상자는 몇백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지금 현재 점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완전한 통제를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은행이나 유럽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략 한 5,880억 달러가 소요가 될 것으로 이제 추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평화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영토 문제나 보안 보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협상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한 이후에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유럽 군대의 전방 배치,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안 보장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거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5년 차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5년 차에 접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AI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4대 주요 위협 그리고 대중의 불안에 대해서 이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AI가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 뭐 안전이나 교육이나 정서에 대해 가지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AI가 우리 아이들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 유권자들의 90% 정도가 아이를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적인 AI 표준이 없다라는 점에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협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일자리 상실을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믿는 미국인은 단 7%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가 되거나 AI를 잘 쓰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급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지금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AI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다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불안에 이렇게 떨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은 더 크립 팩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이제 불쾌한 이제 골짜기, 그리고 이제 감시 같은 것들을 이제 위협으로 이렇게 또 꼽고 있다. 사람들은 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크리피한 존재로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고 있다. AI랑 연결이 된 감시 시스템, 페이크 뉴스, 그리고 이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AI가 이제 사람들의 통제력을 벗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인류가 위협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에 대해 가지고 좀 불안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위협은 바로 이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토지 분쟁이다 라고 합니다. 이 AI를 구동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거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이렇게 또 소모하면서 전기 요금도 인상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고, 그리고 토지 사용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분기에만 98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거나 지연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류도 좀 이제 불안에 이렇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어떻게 될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 AI로 인해 가지고 경제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불안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와이칼라 그 사무직의 인력들을 AI 에이전트로 대거 교체를 아마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S&P 500이 8천까지 이렇게 또 오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좋겠지만 그런데 실직한 노동자들이 소비를 멈추면서 수요가 실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면은 AI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수요가 줄어들면은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AI를 도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주식 시장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38%대까지 폭락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AI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잘리지 않습니까? 와이칼라 계층들이 잘리게 된다고 하면은 소득이 끊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모기지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13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고스트 GDP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 통계상 GDP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높게 잡히지만 그런데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AI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을 해 가지고 GDP는 높게 잡히는데 그런데 돈이 안 돌아가지고 수요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케빈 오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한 케빈 오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AI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높여가지고 물가를 낮추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그리고 전력 수요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AI 금리 인하로는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AI로 인해 가지고 경제 붕괴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2% 그리고 나스닥은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또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AMD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메타가 AMD랑 계약을 이렇게 또 맺었다고 하네요. 수년 동안 이제 계약을 이렇게 또 맺으면서 AI 데이터 센터용 GPU를 6기가와트 분량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240만에서 30만 개 GPU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AMD는 오늘 주가가 6%에서 11%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뭐 거의 독점을 이렇게 또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AMD도 AI GPU를 엄청나게 이제 계약을 이제 따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오늘은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 업계에서는 이번 딜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를 깨고 이제는 양강 체제로 AMD 그리고 엔비디아 체제로 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로 인해 가지고 이 AI 에이전트로 인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대응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유비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 59,990달러짜리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또 내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가장 저렴한 사이버 트럭은 이제 6만 달러짜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이 이렇게 또 사라진다고 하네요. 뭐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거 안 들어가 있고요. 돈 주고 이제 사야 되고 이제 월 구독료 99달러 내고 이제 사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슈퍼 찰징 무료로 하는 거 이제 사라진다고 하고, 뭐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제거가 되고 코일 스프링 이 서스펜션으로 이제 탑재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가죽 시트 대신에 천으로 된 시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 수가 이제 감소가 되고, 그리고 뒤에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없고, 통풍 시스템 같은 거 제거가 되고, 좀 이제 싸게 이렇게 또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가격, 이 사이버트럭 이 가격이 앞으로 10일 동안만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10일만 할까요? 안 팔리면은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6만 달러짜리 59,990달러짜리 사이버 트럭이 나오긴 나왔는데, 우선은 10일 동안만 한다고 해요. 과연 엄청나게 많이 팔릴런지.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비스트 가장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11만 5천 달러였는데, 그런데 이거를 럭스 패키지를 제외를 이렇게 또 하면서 10만 달러로 가격을 이렇게 또 낮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잘 팔리는지. 사이버 트럭은 완전 망했어. 잘 안 팔려.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너무 비싸게 나와서 6만 달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4만 달러짜리 어디 갔냐고. 4만 달러짜리.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노본 놀디스크 처음으로 그 체중 감량하는 그 약 내놓은 노본 놀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GLP-1 그 약물 가격을 인하를 지금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위고비 비만 주사, 그리고 이제 오젠피 당뇨 주사, 그리고 리벨서스 당뇨 알약, 요거의 가격을 기존에 1000달러에서 1350달러 했던 거를 지금 675달러로 거의 반값으로 지금 줄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연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27년도부터는 274달러에 이 약들을 처방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가격을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정가 리스트 프라이스가 높으면은 보험이 있어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높을 수가 있거든요. 높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리스트 가격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낮아지게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이렇게 또 점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굉장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최해고 대우 협약,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따라 가지고 정부 협상을 이렇게 떠면서 가격 인하가 이렇게 많이 됐다. 정치적인 압박도 이렇게 또 있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살 빼는 약 가격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비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률도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있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지금 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 그 당시처럼 모두가 지금 큰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때 2007년도 2008년도 경제 공황이 이렇게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 라고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수익을 쫓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대출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거는 멍청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덤띵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출이 너무나 많고 레버리지를 너무나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러다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08년도 위기 당시에 아무도 유틸리티나 이제 통신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내놓은 강력한 이 AI 에이전트 그 모델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다 지금 흔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도 위기가 이렇게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크레딧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균열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 블루아울 사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블루아울이 투자금들의 출금 요청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을 지금 매각을 하고 펀드를 폐쇄를 한 그 사건이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대출은 은행 규제를 이렇게 또 피하면서 급성장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로 대출을 해준 곳이 바로 AI로 인해 위협을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쇄 효과가 이룰 수가 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 문제가 단순히 사모대출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watch out,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